개발자는 어떤 개발을 주로 해야 할 것 같습니까? 내가 만드는 시스템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무엇인지도 중요하지만 웹서버와 DB서버 메모리, CPU 관리, 네트워크 트래픽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시스템 구현을 위해서는 사용자 규모도 알아야 하고 DB 설계를 매우 잘 해야겠죠. 이 화면은 기움증권 영어문포 호가창입니다. 수백억을 들인 SI 프로젝트죠. 이런 SI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이래도 SI가 족밥으로 보이십니까? 주식이라 그래도 이 부분은 업무가 쉬운 편입니다. 근데 이 영어문포는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쓰죠. 엄청난 속도로 데이터들을 받으면서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서버의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API를 통해서 받고 있죠. 서버 접근해서 DB 쿼리 날리고 제이슨으로 변환해서 던져주지 않습니까? 근데 사용자가 수만 명이면서 0.1초에 API 콜을 한 번씩 DB를 한 번씩 줘야 한다고 합시다. DB CPU 터질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나? 서버에서 캐시 매니저 객체를 만들고 DB를 딱 한 번만 줘야 해서 자바 클래스 변수에 넣어 놓습니다. API 콜을 요청하면 여기 캐시에 있는 데이터를 주면 됩니다. 그럼 DB가 0.1초에 1만 번씩 거리를 돌릴 필요가 없지요. 캐시 매니저가 스케줄링으로 0.3초 정도에 한 번씩 DB 검색하면 됩니다. 예를 든 것이지 기움증권 영어문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건 아닙니다. 기움증권도 한국증권거래소 API를 통해 데이터를 불러오겠죠. 한국증권거래소가 DB의 값을 CRUD 하면서 관리할지 서버 메모리 객체로 계산하고 로그만 안전하게 DB에 넣을지는 하여튼 메모리 누수로 문제라도 생기면 상상하기도 끔찍하군요. 이 정도 규모의 성능을 돌리기 위해선 설계를 잘해야 할 텐데 설계를 위해서는 업무를 잘 파악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해야죠. 모든 은행, 증권 쪽 프로젝트는 이처럼 업무가 모두 엮여 있습니다. 업무를 모르면 개발자들은 사로운 판을 걷는 느낌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하죠. 개발자가 개발만 하면 되지 업무는 알아서 뭐 하냐고 따진다면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장님이 만들려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알려주시는데 이건 이런 짓을 하기 위해 이게 필요한 거야를 시전하시는군요. 당신은 사장님이 알려준 대로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오픈이 이루어졌는데 고객들의 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편의 기능이 없어? 이거랑 이건 왜 연결이 안 돼? 사장님도 깜빡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사장님의 발언은 나는 네가 만드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쓸지 누가 쓸지 생각도 안 했냐? 이 기능은 당연히 다른 방식으로 구현했어야 하지 않냐? 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진짜 시킨 일만 하는 사람인 거냐? 테스트할 때는 당연히 이러지도 할 거라 예상하고 했어야지 않냐? 근데 만약에 해당 분야의 업무를 잘 안다고 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요거 하신 게 A인데 말이요. 이러면 B에 문제가 생기는구만. 이렇게 업무적으로도 설계를 사전에 빨리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나서야 뭐야 이런 업무였어 라고 하면 그분은 프로젝트 진행 시 업무를 모르고 개발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을 잘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사이트 갈 때마다 하는 일이 바뀌는데 언제 파악하고 있냐고 하겠죠. 그러니 갈 때마다 갈굼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 차라리 한 곳에서 오래 롱런하는 고객사에 있는 게 좋습니다. 업무를 알면 하루 업무 시간 12시간에서 2시간으로 바뀝니다. 영향도 분석이라는 어마어마한 난제가 있는데 이미 그것을 다 알고 바로바로 고칠 곳을 알고 있다면 그 부분만 후다닥 고치고 다음 일을 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신규 고도화 프로젝트가 들어왔을 때도 더 좋습니다. 기존에 쓰던 데이터들 어디 있는지 잘 알기에 설계에도 편하지만 업무를 모르면 그냥 통째로 프로세스를 구축해버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럼 데이터가 여기에도 있는 게 저기에도 생기면서 여기 데이터는 안 바꾸고 저기만 바꿨다고 했을 때 추후에 다 시스템에 넘겨줄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은 변수 선언도 중요하다고 하죠. 전혀 다른 변수 이름으로 따로 혼자 놓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는 나중에 고치지 못하고 폭탄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미친 영향도 분석이라는 것을 짧은 시간 안에 잘 끝내려면 코드도 다 꿰뚫고 있어야 하고 업무도 다 꿰뚫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맘 편하게 출퇴근을 하면서 머리카락이 온전히 자라죠. 내가 고친 분기점이 다른 곳에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하면서 내일은 또 어떤 난해한 요구를 해올까 하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분명 고쳤는데 왠지 느낌이 싸한 것이 평생 따라다니지 않으려면 이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 곳에만 오래 있으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발 병신 같은 소리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빌 게이츠도 그럼 실력이 안 늘었습니까? 제대로 된 설계란 것을 해보긴 했나요? 정확한 설계를 위해서는 정확히 모든 것을 알아야 가능하고 그러한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에게 시키는 게 당연한 것이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올려놓은 뼈대 위에 몇 개월 궤발하고 나면 다시 갈아엎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게 과연 올바른 설계 방법일까요? 버튼을 추가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두렵다는 개발자는 애초에 그런 버튼이 추가될 거란 예상은 못했겠죠. 하지만 업무를 알면 회의를 다녀왔을 때 머릿속에 다 계산이 됩니다. 그때는 무슨 대화를 하냐? 이 자식들 요구한 대로 만들어지면 분명 이것도 필요하다고 할 거라고. 그거 감안해서 미리 만들어 놓고 비잡을 펄스로 해놓겠다고. 좀 지나면 당연히 요청이 오겠죠.
그럼 오래 걸린다고 말하고 실컷 놀다가 투로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약간 시대에 뒤처져 있는 언어를 쓰고 있는 것 같다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새로 입사한 직원은 신규 언어의 장점을 말하면서 차세대를 주장하죠. 우물한 개구리가 뭘 알겠습니까? 그럼 신규 언어 도입이 바로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야 하는데 이 언어로 바꾸었을 때 굉장한 메리트가 뭐냐고 물어봐야 할 것이고 신규 언어는 아직 나오지 않은 라이브러리가 많은데 구현 가능한지도 알아야 하고 가장 중요한 건 현재 UI가 500번이 넘는데 고객이 투자를 하겠냐? 그렇지 않으면 너 혼자 다 500페이지를 다 만들고 서버에 있는 지뢰밭 로직을 다 커버하고 테스트할 수 있겠냐고. 그럼에도 저는 리액트 나오자마자 차세대를 진행했었고 클라우드 CI/CD 기반으로 서버를 모두 넣었지만 생산성은 예전보다 3배는 느려졌고 오픈하고 뒤질 뻔했습니다. 제가 개발도 안 했는데 오픈에는 참여했군요. 제2 차세대, 제3 차세대는 제가 참여해서 잘 마무리했지만 프로그래밍 언어 능숙도 따위로 개발 실력을 가늠하는 것은 실제 엄청난 규모의 서비스를 운영해보지 못한 초짜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언어의 능숙함 정도는 강의 파리들이 개발자들 자극해서 자기 강의 듣게 하려는 개수작에 불과하죠.